투과율이 94%라고요? 이런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삼성전자가 바쿠스 2024라는 미국에서 열린 학회에서 CNT 펠리클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를 해서 그 논문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이 CNT 펠리클에 대한 기사를 썼더니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일단 펠리클이 뭐냐, CNT는 뭐냐, 또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회사가 삼성전자와 함께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도 정말 펠리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미 자체 펠리클을 개발을 해서 EUV 노광기기에 상용화시킨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바쿠스라는 학회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선방을 날린 거죠.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CNT 펠리클을 상용화한다면 파운드리 경쟁력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 될 만한 요소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EUV 펠리클로 주목을 받고 있는 FST라는 회사와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FST 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가 CNT 펠리클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EUV 노광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노광 공정은 말 그대로 빛을 웨이퍼 위에 쏘아서 회로를 새긴 뒤에 회로 모양을 웨이퍼 위에 남기는 거죠. 회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EUV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이 EUV는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입니다. 기존에 쓰였던 불화 아르곤이라는 빛보다 한 13배 정도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 이 웨이퍼에 빛이 쏴졌을 때 훨씬 더 미세하고 정확하게 회로를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EUV 노광 공정이 진행되면서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그리고 3나노 공정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초미세 회로 공정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EUV 공정은 큰 혁신이 있어요. 바로 EUV 노광기가 새롭게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ASML이라는 회사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ASML이 반도체 노광 공정에 쓰이는 EUV 노광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EUV 노광 공정을 진행을 하려면 새로운 노광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EUV 스캐너인데 여기에서의 구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EUV 전에 ARF라는 광원, 빛을 활용했을 때는 투과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웨이퍼가 있으면 기존 ARF 광원에서는 이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 미리 회로가 새겨진 마스크라는 것을 통과를 해서 여기에 회로가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으면 이 ARF라는 빛이 이 마스크를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한 다음에 이 웨이퍼에 그대로 이 모양이 축소해서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요. ARF는 이 마스크를 통과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면 EUV는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반사를 시킵니다. EUV 빛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11개의 반사시키는 장치, 미러들이 있어요. 이렇게 탕탕 11번을 반사를 시켜야 이 웨이퍼의 회로가 가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 모양이 새겨진 마스크라는 것도 기존의 ARF 광원에서 썼던 투과형이 아닌 반사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로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 회로의 빛을 머금고 이 웨이퍼까지 도달한 다음에 웨이퍼에 이런 모양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 투과해서 가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반사를 11번이나 해서 이 빛을 그대로 웨이퍼의 회로를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펠리클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펠리클이라는 거는 마스크를 보호를 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이 덮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 EUV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웨이퍼가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노광 공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먼지들이 탕탕탕탕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에 회로가 이렇게 잘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 이상한 오염물질들이 자꾸 떨어지면 여기서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불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먼지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받칠 수 있으니까 오염물이 떨어지지 않고 빛은 빛대로 통과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포토마스크의 수명도 훨씬 길어지고 불량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EUV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EUV를 통과를 시키면서 또 이 마스크에서 파티클, 먼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EUV 펠리클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량이 많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펠리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컨센서스가 반도체 업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EUV 펠리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죠? 이렇게 생긴 EUV 펠리클이 마스크 바로 아래에 씌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펠리클은 메탈, 실리,
실리사이드라는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앞에 글자들을 따서 축구선수 메시처럼 메시라는 소재로 만든 펠리클을 활용을 했다요. 이 실리사이드라는 뜻이 실리콘계의 금속 화합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필름인 거예요. 메시 펠리클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일본의 미쓰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ASML이 가지고 있었던 EUV 펠리클에 대한 특허를 가져와서 생산을 맡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EUV 펠리클을 생산하고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 펠리클의 문제가 요즘 대두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투과율입니다. 지금 미쓰이가 가지고 있는 펠리클의 투과율이 한 8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마스크가 있고 여기 펠리클이 있고 EUV가 도착했을 때 88% 투과하고 또 나올 때 88%를 투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0.88 곱하기 0.88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 투과율을 더 올릴 수 있는 펠리클을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빛의 파워입니다. EUV는 진짜 힘이 센 빛이에요. 2021년 나온 ASML의 NXE3400D라는 EUV 기기가 전력이 350W고 다음에 출시되는 EUV 기기들이 점점 전력이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나올 NXE4000E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W 정도 되는 거죠. 이 600W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전자레인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에요. 이 전력이 아주 미세한 웨이퍼에 쏘여야 되는 빛 하나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속 방막이 갑자기 이렇게 센 빛이 팍 튀었을 때 파워를 견디지 못하고 쪼개지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깨지면 난리가 나겠죠. 그냥 그 웨이퍼는 쓰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EUV는 로우 NA EUV라고 하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훨씬 더 강력한, 하지만 미세회로는 더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하이 NA EUV 시대로 접어듭니다. 근데 이 빛 역시도 전력이 더 강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펠리클이 깨질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출연한 게 오늘의 주인공인 CNT 펠리클입니다. 카본 나노 튜브.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유연하고, 그러니까 섬유나 철강 아니면 자동차 산업 어디든 정말 미래의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소재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이게 삼성전자의 학회에서 직접 발표한 장표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이 펠리클을 한번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뭐로 느껴지시나요? 그쵸? 틈이죠, 틈. 이게 약간 섬유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게티 면들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인데, 이게 전문 업계 관계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에어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극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방막일 때는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투과율도 높지 않고 빛이 제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면, CNT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대로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으니까 빛이 좀 더 그 구멍들 사이로 통과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뭔가 유연해서 훨씬 더 강도도 세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펠리클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장표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런 실험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재밌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과율입니다. 하이 EUV 트랜스미턴스라고 얘기가 돼 있죠. 이 트랜스미턴스가 바로 투과율이라는 뜻인데, 투과율이 무려 94%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메탈 실리사이드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의 투과율을 기록을 했다고 했죠. 6% 포인트 가까운 투과율이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캐핑이라는 용어를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CNT 펠리클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이 공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떨어졌을 때 이 주변이 말리거나 아니면 왜곡이 발생하는 단점 때문에 오히려 CNT 펠리클의 수명이나 기능이 더 빨리 퇴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제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어떤 빛이 닿았을 때 CNT 펠리클의 모양 자체가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안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캐핑이라는 기술을 썼는데, 이거를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코팅이에요. 코팅. CNT 펠리클에 있는 각종 소재들에 어떤 정말 신기한 물질을 코팅을 시키거나 씌워서 파티클이 떨어지더라도 모양이 변하지 않게, 그리고 수명이 훨씬 더 오래 가게끔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kept CNT라고 하죠. 어떤 물질을 씌웠어도 나쁘지 않은 투과율 95% 내외의 아주 좋은 UV 투과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수명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거를 논문을 통해서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NT 펠리클이 상용화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나. 그러면 EUV 펠리클, 그 중에서도 CNT 펠리클이 왜 중요하냐. 3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성이죠. 그리고 원가 경쟁력. 펠리클이 만약에 없으면 EUV를 생산할 때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스크가 간단해 보여도 하나에 몇 억 단위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마스크의 수명이 훨씬 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생산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하다. 요즘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특히 경쟁력이 캐판에 있어서나 아니면 기술에 있어서나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전진이 돼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생태계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다음 과에도 기대해주세요.